엔비디아 주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굳이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냐? 정말 쿨하는 엔비디아의 비밀 무기죠. 2022년에 호프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챗 GPT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블랙엘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는 자율주행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슈톡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투자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연초부터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많은 고민을 했고요. 오늘 이번 시간을 빌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고민을 한번 나누면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를 한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하고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엔비디아의 비전에 대해서 많이 들었게 됐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주가가 생각보다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달에 그 150불을 찍고 지금 한 110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R1 모델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R1 모델이 그때 의미했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저비용으로 그 챗 GPT 정도 수준을 낼 수 있는데 굳이 고성능 칩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그 딥시크의 등장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그 회사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AI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 증가를 갖다 의미한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가 하락의 배경이 됐었던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대형 고객들이 AI 투자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향후에 GPU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좀 고민할 포인트죠.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트럼프 정부에서 H2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매출이 급감하게 되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하락했는데요. 이에 따른 단기 충격은 저희는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엔비디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시간을 빌어서 한번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주말에 찾아봤고요. 저의 눈에 띄었던 게 3월 달에 있었던 2025년 엔비디아 GTC에서의 그 젠슨왕이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칩 로드맵을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에 따라 데이터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1조 달러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도 이에 따라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로봇과 양자 컴퓨팅에 대한 비전도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율 로봇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고요. 양자 컴퓨팅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 시간이 과거의 10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전망, 혁신들은 데이터 시장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강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곧 엔비디아의 매출로 연결이 되겠죠. 젠슨왕의 발표에서 저는 세 가지 점에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엔비디아 칩의 성능이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에 호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챗 GPT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2024년에 블랙엘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전보다 68배 정도 성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을 가속화시켰습니다. 2026년에는 루빈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900배 정도 성능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챗 GPT의 응답 속도도 과거 대비 10배 정도 빨라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증가될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 인프라를 깔고 있는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엔비디아가 AI 칩을 이전보다는 싸고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 루빈 칩을 예를 좀 들게 되면 이전 대비했을 때 루빈 칩에 들어가는 운용 비용이 과거 대비 10분의 1로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3세대랑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AI의 운영 비용이 거의 97%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비용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다 보니 가성비가 좋아지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칩을 더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의 시장의 퀄리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AI라고 하면 학습하는 AI를 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2025년에 AI 시장을 보게 되면 과거의 학습에서 추론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수요의 약 40%가 추론 시장입니다. 챗 GPT 같은 추론 모델을 좀 보게 되면 데이터가 과거 대비해서는 20배 정도 필요하게 되고요. 연산 능력도 150배 정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성능 칩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블랙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 추론 속도가 이전 대비해서 1.5배 빠르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저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매출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의 강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하드웨어를 돌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 엔비디아의 쿠다입니다. 정말 쿠다는 엔비디아의 비밀 무기죠. 400만 명에 달하는 AI 개발자들이 현재 엔비디아의 쿠다를 사용해서 AI를 만들고 있고요. 사실상 AI 업계에서의 쿠다는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쿠다 때문입니다. 물론 쿠다를 사용 안 할 수도 있겠죠.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고요. 전환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쿠다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쿠다는 엔비디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쿠다가 결합돼서 2025년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은 1,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8년이 되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2,000억 달러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론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로보틱스나 양자 컴퓨터 등도 등장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강력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리스크는 고객사들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딥시크 같은 소형 AI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GPU를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강력한 GPU에 대한 수요가 이전처럼 강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TSMC의 미세 공정이 지연될 경우에 엔비디아의 루빈 출시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의 기술 주기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고객들이 새 칩을 기다리면서 구매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에서의 강력한 경쟁 우위 그리고 소프트웨어, 쿠다의 높은 전환 비용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러한 리스크들은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중국의 하이에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서버 칩을 내놓으면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910B라고 하는 칩 두 개를 결합시켜서 만들었던 910C가 있고요. 이걸 갖다가 384개를 결합시켜 가지고 클라우드 매트릭스 384라고 하는 서버를 내놨습니다. 연산 성능을 엔비디아랑 좀 비교를 해봤더니만 성능 측면에서는 하이가 조금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나 그리고 에코시스템적인 측면, 전력 소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우수한 것 같습니다. 또한 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중국 내수에 국한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쿠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놓고 봤을 경우에는 국내 시장, 중국 시장에 국한되지 않을까 저희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엔비디아의 경제 우위는 여전하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쟁 우위를 기반으로 했을 때 매출은 2028년에 2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2.8조에서 4조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엔비디아의 그 서프라이징한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부분을 좀 얘기했었고, 이런 부분이 만약 현실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출은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시가총액 또한 저희의 예상을 갖다가 상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경쟁 우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8조 달러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2028년 엔비디아의 매출은 2천억 달러를 갖다가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가총액도 4조 달러를 상회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리다 보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AI는 트렌드죠. 지속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하나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좀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될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꾸려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